안녕하세요. 드림웰 심리상담센터 원장 김지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죠. 누군가는 돈 많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는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06년도에 시크릿이라는 책과 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크릿은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시크릿과 관련해서 관념이 바뀌면 원하는 것이 달라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시크릿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크릿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비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호주의 론다 번이라는 방송인이 쓴 시크릿이라는 책이 출간되고, 드디어 그 책이 영화화되어 상영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시크릿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 열기가 식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크릿이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받게 된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열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방법은 바로 우주는 주파수가 비슷한 것들을 서로 끌어당긴다는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서 누구나 자신의 주파수를 원하는 것에 맞추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시크릿을 실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은 어긋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시크릿의 성공률이 낮은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두 가지 요인으로 작동하는데요. 상상과 믿음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가진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100억을 가진 부자인 내 모습을 상상하고 나는 확실하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상하고 믿는 대로 나는 100억을 가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참 쉽습니다. 100억의 부자 되기가 이렇게 쉽다니. 그런데 사실 이러한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한 기법들은 시크릿이 등장하기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뽑을 수 있는데요. 이미지 트레이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다고 상상하면서 마치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훈련법입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내가 100억을 가진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100억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미 100억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그런 사람처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나는 국가대표 운동선수인데 내가 원하는 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라고 할 때 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 라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이고 이 기법은 오래전부터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 트레이닝은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원리를 적용해서 만들어진 기법인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어느 정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시크릿도 이런 기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왜 원하는지와 나의 무의식은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이 돈 많은 부자라면 나는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넓고 화려한 집, 고급 자동차, 명품 가방과 옷, 액세서리, 맛있는 음식과 멋진 여행 등등 사람들이 좋다고 인식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가 커지는 것 그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고 돈 많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많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라면 이 물질인 우리의 마음은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결핍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의 바탕에는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건강, 사회적인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원할까요? 그것은 그런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난 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가치 판단입니다. 분별심이라고 하죠. 좋은 것과 나쁜 것, 옳고 그름, 사람은 이래야 되고 저러면 안 돼.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돼. 등등 이러한 가치 판단을 통해서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학습을 통해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관과 관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관념은 무의식적인 인식체계 또는 신념체계를 의미하는데 인식하는 대상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고 어떤 것이든 가치를 매기고 판단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것은 붙잡으려고 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려고 하죠. 즉 좋은 것에 집착하게 되고 나쁜 것을 억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좋은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워지게 되고, 내가 나쁜 것이라고 억압하는 것이 오히려 이루어질까봐 불안해집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욕심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나의 관념이 물질에 투영되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채워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의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에 관한 것인데요. 이 믿음은 의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진 의식적인 믿음은 관념과 함께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믿음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돈 많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나의 무의식적인 믿음이 돈에 대해 긍정적이라면 자연스럽게 돈을 끌어당기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정적이라면 돈을 밀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돈은 천박한 것이라든가 돈 많은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착취하는 나쁜 사람이라든가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어서 돈을 많이 가질 자격이 없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돈을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100억을 가진 부자가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100%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0.1%라도 의심이 섞여 있으면 그것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100%가 아닌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매우 어렵겠죠. 우리는 의심이 많은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기는 하지만 시시때때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크릿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개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돈, 건강,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등등.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에고가 원하는 것입니다. 에고는 자아라는 뜻이고 자아는 견제의식, 표면의식을 가리킵니다. 에고를 물질적인 자아, 인간적인 자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의 의식은 상위의식과 하위의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에고는 하위의식에 속합니다. 하위의식인 우리의 에고는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남들보다 우월해져야 한다는 관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념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의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도 좋다고 믿게 되고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상위의식은 어떨까요? 초자아 또는 근원의식, 순수의식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상위의식은 나의 본질인 참나, 즉 진짜인 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에고의 바탕이 결핍과 욕망인데 비해 참나의 바탕은 사랑과 풍요입니다. 그래서
참나가 원하는 것은 나눔과 베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고가 원하는 낮은 주파수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참나는 높은 주파수의 사랑과 풍요의 바탕 위에서 나누고 베푸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벌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돕는다든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한다든가, 스스로를 속박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과 지혜를 전수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돈을 벌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의 의식이 확장될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관념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돈이나 건강, 성공이 아니라 바로 행복입니다. 돈, 건강, 성공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이죠. 아울러 행복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이미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랑을 구하는 것은 사랑의 결핍을 채우려는 욕심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무한한 사랑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깨닫기만 하면 사랑의 결핍이 아닌 사랑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태에서는 내 안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이 풍요로우면 돈과 건강, 성공은 덤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확장될수록 높은 주파수인 사랑과 풍요를 끌어당기고 그것이 현실로 창조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지 않고 계속 에고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낮은 주파수인 결핍과 욕심을 끌어당기고 늘 부족하고 불안한 현실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현재 나의 의식 상태를 알고 싶으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의식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나의 관념이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고 무의식 속에 억눌러 놓았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욕구가 뭔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무의식의 정화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고 빠르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치크릿과 관련해서 관념이 바뀌면 원하는 것이 달라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글을 작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